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 부분과 일반 채권 부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취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승소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인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하려는 중에 임대인이 채무자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회생 신청을 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매 절차의 진행 가능 여부입니다. 금일은 이에 관해서 의뢰인 문의가 있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경매 신청과 회생 절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진행 중인 경매 절차는 중지가 되고, 이후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이 있게 되면 중지된 경매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어 부동산이 매각이 되고 매각 대금이 납부가 되었더라도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된다면 집행 절차는 중지가 되며 이에 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서 집행 권한을 확보했더라도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경매 신청을 통한 개별적 권리 행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회생 절차에서 그 지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생 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고 별제권에 준해서 취급됩니다.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서 인정된 우선 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이 개인회생 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 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 계획의 변제 대상이 되고 면책 결정에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선 변제권 부분과 일반 채권 부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취급이 됩니다. 첫 번째,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별제권에 준해서 취급되어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 행사가 가능해요. 반면에 둘째,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 회생 채권으로 회생 계획에 따라서 변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회생 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회생 채권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자는 회생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별제권에 준해서 취급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와 별개로 권리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별제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은 별제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의 준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생 절차와 별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생 계획인가 결정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채권의 변경이 생깁니다. 회생 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회생 채권자, 회생 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 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음 면책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계획인가 결정 후에 회생 절차가 종결이 되면은 채무자는 회생 계획에 따라서 변제하는 것 외에는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중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임대인에 대한 개인 회생 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 임차인이 환가 대금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로 임대인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개인 회생 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우선 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자의 대응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회생 절차에서의 권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회생 채권 신고를 통해서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보면 별채권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는 중지가 됩니다. 그러나 별채권자는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채무자회생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회생법원은 회생 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지 명령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경매 절차가 진행될지 여부는 회생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실무적으로는 별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회생법원이 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담보 목적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별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회생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필요합니다. 회생 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변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승소를 했지만 임대인의 회생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임대차,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 많이 올려두고 있으니까 블로그도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들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다양법률사무소로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